안녕하십니까, 우영표입니다. 이 부동산 관리비 관련해서 대통령님이 많이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러이러한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준비한 것은 전월세 시장에서 이제 관리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리비는 임대차 신고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이 이제 화가 나신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리비의 정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전세 또는 월세 임차인,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라고 이제 많이들 표현하죠. 이런 분들이 부담하는 비용들이 첫 번째로는 월차임, 월세가 당연히 있고, 두 번째는 뭐 공과금, 뭐 수도, 전기, 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있는데요. 전세의 경우에는 이 전세 보증금을 맡기기 때문에 월차임은 없지만 공과금과 관리비는 또 이제 부담해야 되는 거는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 관리비의 구성 항목은 교과서대로 설명드리자면 공영청소비, 경비, 인력, 인건비 등등해서 이제 몇 가지 이 납득할 만한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잘 관리가 되고 이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제 부과가 되면은 뭐 이런 불만이 나오지가 않을 텐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파트 대단지나 대형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오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집합건물법, 그러니까 아파트 대단지나 대형 상업시설은 이 소유자들이 모여서 관리단을 만들고 이 관리 업체가 지정되면 그 업체는 이제 대행을 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이 입법, 사법, 행정부의 서로 이 견제하고 균형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것과 시스템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룸 또는 이 학생, 직장인들이 이제 소규모로 이 전월세를 얻게 될 때 그 임대인들, 일명 건물주, 집주인들이 이거 좀 심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조선일보에서 이제 땅집고를 통해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월세는 27만 원인데 관리비는 105만 원. 여기에 수도, 전기, 가스는 개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자세히 보니까 실제 사례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보증금은 이 500이고 월세가 27만 원. 그런데 관리비가 36만 원입니다. 근데 이건 양반이에요. 여기를 밑에를 보면 보증금은 150, 월세는 27만 원인데 관리비가 105만 원입니다. 이건 좀 심하다. 자, 이 밑에 보면 반전세라고 할 수가 있죠. 보증금은 8천만 원이고 월세가 26만 원입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20만 원. 실제적으로는 이 8천에 26이 아니라 8천에 46, 26 더하기 20, 뭐 이렇게 되는 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는 왜 이러냐, 왜 이럴까? 가 또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득이 노출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소득이 노출되면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인 16.5%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소득이요. 그럼 종합과세를 하게 되고 그 요율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소득이랑 또 임대소득을 다 더해서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 예를 들어서 4,600만 원 초과하고 8,8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이 임대소득의 대략 한 4분의 1 정도를 이 종합소득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금액이 커져서 1억 5천만 원 초과하고 3억 원 이하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넘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기존의 다른 소득들 있잖아요. 이런 걸 합쳤을 때 이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40% 조금 넘게 이렇게 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편법을 저질러서라도 월세는 30만 원을 넘지 않게
만들면서 나머지 내가 월세를 올리고 싶다, 더 받고 싶다, 내 임대소득을 더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관리비를 올려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게 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리비 인상은 이제 월차임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관리비 105만 원이라는 이런 무지막지한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그런 금액이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원룸 이제 관리비라는 항목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앞서 보셨던 뭐 장기수선 충당금이니 뭐 경비 인력 인건비니 하는 것들은 여기서는 그 임대인 혼자서 그냥 알아서 청소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임대인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이제 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세입자 입장,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아, 주인 아저씨, 관리비 월 10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뭐 무슨 비용이 어떻게 부과됩니까?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10만 원, 뭐 20만 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5만 원,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재할 규정이 마땅히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님께서 이제 화가 많이 나신 겁니다. 하신 말씀을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요즘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 있다고 한다. 관리비라는 건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들 붙여서 바가지를 씌운다. 심지어 관리비 내역을 안 보여준다. 말이 안 된다. 예, 굉장히 다 맞는 말씀이고 어떤 그 사회 초년생들의 어떤 그 애로사항을 잘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회의의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님이 오늘 뭐 국무회의 때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하는데 이건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의 편법 인상 방지 방안을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리비를 포함해서 이 직장인 사회초년생들 이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높으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이거 관리 방안 잘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